안녕하세요. 오늘부터요. 뿌듯한 하루하루를 모아가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딥텍트 러닝의 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 잠깐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요, 배워서 남주기라는 가치를 가지고 20년 좀 넘게 이제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고요. 기업에서 인사 업무, 인재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반짝이는 분들을 조직에 모시고 그분들이 조직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처음 하게 된 시작점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거의 한 15년 정도 된 일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저는요,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돌이켜보면 대리말, 과장초, 회사에서 가장 일이 많고 좀 바쁜 시기였는데요. 나름대로 좀 일은 열심히 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뭔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내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 다른 일이 뭔지 몰라서 그냥 회사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회사 일에 좀 매진하다 보니까 삶에서 좀 중요한 다른 영역들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더라고요. 네, 헬스장 가기로 연간 회원 끊어놓고, 1년에 몇 번 갔는지 셀 수 있었고요. 집에서 뭔가 전화 오거나 했을 때도 그냥 잠깐 통화할 수도 있는데, 엄마 나 바쁜데 왜?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가족한테도 소홀하게 좀 지냈었고요. 이렇게 그러면 내 삶의 부분들을 잘 못 챙기면서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래 내 미래는 창창할 거야. 난 앞으로 잘 성장할 거야.' 이렇게 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되려 저런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나는 정말 이 시기에 맞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 이렇게 그냥 회사만 다니고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인가?' 하는 불안만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왔을까요? 번아웃이 왔습니다. 여러분, 소진증후군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소진증후군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혹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좋아하던 일들도 심드렁해지면서 삶에 에너지가 없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번아웃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왜 이렇게 번아웃이 왔냐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열심히는 뛰는데 어디로 뛸지에 대한 방향을 잘 모르고 우왕좌왕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분주함은 생산성의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러던 와중에 제가 사내에서 성공 로드맵이라는 강의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입사하는 직원분들께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삶을 매니지할 수 있는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라는 거였어요. 아니, 제 삶도 망했는데. 어떻게 제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까? 몹시 퇴사 충동을 느꼈죠.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봉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대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길래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착착 해나가면서 살까? 그걸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연구를 좀 해보다 보니까 많은 것을 이루면서도 자기 인생을 참 잘 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바로 자신의 삶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IT 시스템이야? 어떤 앱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도구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기 삶을 운영하는 로직, 원칙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강좌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내 일과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탑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저는 다 시스템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목적지를 좀 잘 알고 뛰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목적지 알아도 우리가 실행력이 늘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실행의 방법론들 좀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를 들으시게 되면요. 삶에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을 텐데요.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놓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착착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지만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갓생하실 수 있는 새로 고침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의 변화를 주려면 그 변화의 근간이 되는 요소를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뭔가 삶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시간 관리에 대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 관리에 쉽게 실패할까요? 저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너무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자원인 시간의 속성 한번 알아볼게요. 시간은요, 균일한 자원입니다. 일주일은 7일이고요.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번 주에 바빠도 다음 주에 하루를 꼬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시간 관리라는 말은 잘 맞지 않아요. 조절이 되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같은 시간이지만 그 같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와, 이렇게나 많은 일들을 그 시간에 했단 말이야 라는 때도 있고요.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뭔가 성취한 일들이 없는 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시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삶에 해야 되는 이 많은 일들을요, 어떻게 하면 잘게 쪼개서 내 삶에 막 착착착 꾸겨 넣을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시간 관리에 100% 실패하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본적으로는 내 삶의 에너지, 시간, 제한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 나의 관심을 쏟을 것인가? 네, 이 부분만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개념을 시간 관리가 아니라 나의 관심 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고 그 화두를 얼만큼 뜨겁게 관심 가질 것인가가 모든 인생 관리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요, 관심 목록이라는 것을 세팅해서 나의 워크앤라이프를 관리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 건데요. 이 관심 목록을 세팅하시기 위해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죠? 우리 행복한 삶의 모델을요, 집에 좀 비유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토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붕으로는 내가 인생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 혹은 내가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붕으로 둡니다. 그 사이에 집에 3개의 기둥을 단단하게 세워야 된다고 하고요.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으로는 커리어, 우리 일적인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 영역이에요. 이 3개의 기둥은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나의 관계나 나의 자기 개발을 좀 못하게 될 거야. 혹은 너무 집안일만 챙기고 있으면 나의 커리어는 망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뺏고 뺏는 관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3개의 기둥의 관계는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관계입니다. 때로는요, 자기 개발 좀 잘 못하고 있고, 관계 부분에서 조금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도, 일적으로 막 잘 성장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성취하는 것들이 뿌듯하게 느껴질 때는요, 다른 기둥들이 좀 약할 때도 집이 버텨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또 새로운 가족을 얻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는 왠지 내가 자기 개발 조금 덜 하고 있어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3개의 기둥은 서로 튼튼할 때 다른 기둥이 조금 아쉬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관계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요, 어느 한 개의 기둥이 완전히 꺼져버리게 되면 다른 2 기둥이 튼튼해도 집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기둥이 조화롭게 집에 잘 서 있을 수 있게 나의 관심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인생 관리를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